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해류, 해수의 순환 파트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해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는 통틀어서 해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바닷물이 일정하게 한쪽으로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해류가 흐르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바닷물이 한쪽으로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지구는 자전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스스로 빙글빙글 돌죠. 그 자전이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일정하게 그리고 지속적인 바람이 불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해류, 즉 바닷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류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해류의 종류예요. 자, 해류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따뜻할 난자를 써서 난류가 있어요. 여러분, 따뜻한 난자니까 해수의 온도 어떨까? 따뜻하겠지. 온도는 높아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물질의 특성 파트에서 공부를 했어. 물의 온도가 높으면 고체 물질, 즉 고체의 용해도는 커져 작아져? 커지겠죠. 따라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고체 물질 뭐가 있죠? 소금. 따라서 난류는 상대적으로 염류가 높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뜨거운 콜라에 탄산이 많이 없는 것처럼. 따라서 기체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오케이? 쌤, 바닷물에도 어떠한 기체들이 녹아 있나요? 네,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 물고기들이 아가미로 숨 쉴 때 물이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 과정에서 산소만 쏙쏙쏙 뽑아가는 게 바로 아가미고요. 그 다음 바다에도 여러 가지 해초류가 살죠. 미역이나 김이나 걔네들은 광합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합성할 때 필요한 물질이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바닷물에도 기체는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요 정도. 자, 그러면 이 기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광합성을 쉽게 하지 못해요. 따라서 영양염류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즉, 플랑크톤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두 번째로는 정반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류가 있어요. 차가울 한자를 쓰는 겁니다. K-pop? 자,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체의 용해도도 낮아요. 따라서 염류도 줄어들 것이며, 하지만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의 양은 증가할 것이고, 이 기체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플랑크톤, 즉 영양염류의 양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 다음은 간단한 얘기인데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류라고 하는 친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여기다가 그대로 써도 되는데 굳이 구분지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해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공부를 했죠. 첫 번째, 난류. 두 번째, 한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류 따뜻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바다의 온도도 높은 저위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겠네? 따라서 난류 같은 경우는 따뜻한 지역인 저위도에서 어디로 움직이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인 고위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은 대부분 다 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류는 상대적으로 지역이 추운 고위도에서 생성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 바닷물은 그래서 어디로 이동한다? 아래쪽으로 저위도로 이동하게 될 것이에요.
요 정도 하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요. 난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느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바닷물들이 다 난류.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어렵지 않아, 여기서부터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해류들이 흐르고 있는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요, 주로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난류가 가장 많거든요. 차근차근 갑시다. 첫 번째, 난류. 자, 가장 큰 난류의 이름은 바로 쿠로시오 해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장 굵직한 해류예요. 쿠로시오 해류. 저 쿠로시오 해류가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동한 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해 아니고 동안도 아닌 동한 난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은 저 쿠로시오 해류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해 바다를 주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황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기는 황해난류라고 부르게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한류가 아예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존재하게 되는데 주로 어디로 흐르게 되는 친구냐? 바로 북한 한류예요. 오케이? 동해 바다에 흐르고 있는 해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북한 한류입니다. 아, 쌤, 근데요. 아이고. 그 위쪽에 연해주 한류도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교과서에. 쌤, 근데 왜 연해주 한류 따로 안 써주세요? 여러분, 연해주 한류는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나가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 한류라고 하는 친구가 연해주 한류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분리되어 나오는 하나의 해류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북한 한류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이 정도만 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은 이게 있어요. 세 번째, 조경수역이야. 자,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따뜻한 바다인 난류와 차가운 바다인 한류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조경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쌤, 그럼 저 조경수역이 뭐가 중요한 건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난류에서 잡히는 물고기도 건져 올릴 수 있고 한류에서 잡히는 물고기도 건져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은 물고기 잡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곳을 황금어장이라고 불러요. 황금어장을 형성합니다. 오케이? 꽤 중요하죠. 두 번째, 그럼 우리나라의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위치가 딱 한 곳이 존재합니다. 자, 볼게요. 북한 한류 그림 보시게 되시면 어디로 주로 흐르고 있죠? 예, 동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딱 보았을 때 느낌이 와야 되지. 이제는 어디서 형성되겠어? 동해에서 형성이 됩니다. 동해에서 이러한 조경수역이 형성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저 조경수역은 항상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해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냐? 계절에 따라서 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방법이 첫 번째, 여러분 겨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겨울의 온도 어때요? 추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이 한류의 힘이 세집니다. 오케이? 즉 겨울에는 한류의 힘이 세져요.
그 뜻은 무슨 소리냐? 한류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한다고요.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세지겠지? 그럼 조경수역도 아래쪽으로 내려가겠네? 그래서 남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운 여름, 이때는 온도가 높죠. 그러면 따뜻한 바다인 난류의 힘이 더 세지겠죠. 그렇죠? 그럼 난류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조경수역도 위쪽으로 올라가겠네. 그래서 북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저 정도. 필기하고 기억해 주세요. 됐어? 다 지워도 되니 혹시? 자, 지워볼게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올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은 조수간만의 차, 조석, 밀물과 썰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달의 기조력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지구의 자전과도 아주 살짝의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석입니다. 자, 이거를 조석이라고 하면 조금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밀물이랑 썰물이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린 통틀어서 그냥 조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밀물이 뭔지는 알죠? 밀려 들어온다. 그럼 해수면 높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거고. 썰물은 뭐야? 나가는 거야. 그럼 바닷물의 높이 낮아지겠네? 그치.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거는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만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만조. 가득 찰 만자를 쓰는 겁니다. 가득 찼어요. 무엇이? 바닷물이. 그럼 해수면의 높이가 어때야 돼?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최대값을 띌 때 이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간조가 있어요. 간조는 그러면 반대되는 말이겠죠? 어때야 되겠어? 그렇지, 최소. 해수면의 높이가 최소일 때. 오케이? 그 다음, 저 만조랑 간조의 차이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조차라고 불러요. 오케이? 조차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 우린 조금 전에 저 조차라고 하는 친구를 배웠어요. 근데 저 조차라고 하는 친구가 겁나 커질 때가 있어. 무슨 뜻이야? 엄청나게 해수면에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낮아질 때가 있을 거고, 조차가 요만큼 날 때가 있어. 그러면은 해수면이 요만큼 올라갔다가 요만큼 내려가는 거겠지. 그치? 내가 아주 쉽게 해줄게. 조금이 무슨 뜻이야? 적은 거. 조차가 조금 나는 겁니다. 쉽죠? 조금, 조차, 조금. 조금, 조차, 조금. 욕하면 안 돼. 막 그러면 하면 안 돼. 조차 존만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반대되는 말이 바로 살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거는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조차 많이.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제가 몇 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만조와 간조, 즉 밀물과 썰물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필기해 주세요. 밀물이랑 그 다음 썰물은 하루에 2번 일어납니다. 하루에 2번씩 일어나요. 밀물도 하루에 2번이고요. 썰물도 하루에 2번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이의 간격을 12시간 25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래서 여러분 양력과 음력의 차이가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조금과 살이요. 조금과 살이는 한 달에 2번씩 일어나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케이? 요 정도 하나 필기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음력달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조속이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 줄게요. 두 번째. 원래 정규 내용은 이게 다거든요. 제가 이것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달의 위상. 갑자기? 달의 위상. 이거 계급 혐의지. 2학년 때, 2학기 때 했던 거, 1학기 때 했던 거. 계급 혐의지. 개빡쳐. 첫 번째. 태양이랑 지구랑 달이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가 있어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있었죠. 나쁘지 않았어요. 딱 달의 위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태양, 지구, 달.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랑 뭐 있어? 망삭. 그렇죠. 망이랑 삭일 때 일직선상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때는요. 달이 겁나 많이 잡아당기고 겁나 많이 밀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망이랑 삭일 때가 바로 조차가 겁나 많이 나는 살입니다. 오케이? 살이. 두 번째. 태양이랑 상관없어. 그 순서는 상관없어. 지구랑 달이 일직선이 아니고 90도로 위치할 때가 있어요. 뭐랑 뭐 남았어? 상현이랑 하현. 이때는 조차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조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 세 번째, 바닷길이요. 그럼 바닷길이 뭐냐면요. 썰물일 때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죠. 그러면 원래는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우리가 거기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조금일 때 생성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책에 박혀있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래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못생기게 그릴 거야. 주식인가? 지금 나 파란불 켜져가지고 지금 개빡치는데 이렇게 되고 있죠? 나 카카오 샀어. 카카오 씨. 영상 올려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카카오를 제가 좀 비싼 금액에 샀어요. 갑자기 수업하기 족같네요. 불 났었어가지고. 주식에는 불이 안 났어. 시퍼래. 네. 떨어지면 파란색이거든요. 시발.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최소한의 높이를 봤을 때 여기가 0m거든요. 0m까지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근데 여기 조차가 많이 나 조금 나 여기는? 조금 나고 있네요. 근데 여기는 조차가 겁나 크죠. 여기 0m까지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와요. 이때 바닷길이 보이는 거야. 오케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따라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바닷길은 항상 사리일 때 발견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저거는 시험 문제 꽤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진도 이걸로 마무리할 거고 지금 문제 풀어보세요.